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안녕하세요. 팟짱 애청자 여러분, 장윤선입니다. 여러분, 군불침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침대는 난방 기능이 있는 침대인데요. 전기장판이나 돌판을 이용한 게 아니라 특이하게도 따뜻한 바람을 넣어서 특수 제작한 침대 매트리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잠자리가 정말 훈훈하겠죠? 제일 큰 장점은 일단 잠자리에 들면 그 따뜻함이 마치 사람의 체온으로 데운 것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열선을 사용하지 않으니 당연히 화상이나 전자파 걱정도 없고요. 침대 내부 습도가 낮아서 진먼지 진드기 등도 번식하기 어렵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도 정말 유용하고요. 여름에도 매트리스를 항상 뽀송뽀송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전기요금도 정말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전기장판, 온수매트에서 찾기 힘든 기분 좋은 따뜻함. 차원이 다른 따뜻함을 원하신다면 02-2245-3531, 02-2245-3531로 연락 주시면 상담과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따뜻함, 군불 침대. 자세한 사항은 포털 사이트에서 군불 침대를 검색해보세요. 팟짱 듣고 전화하셨다고 하면 구매하실 때에 아주 좋은 일이 생깁니다. 경제를 보는 맑은 눈, 홍종학의 퓨어 경제. 경제를 보는 맑은 눈, 홍종학의 퓨어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제학자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 홍종학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가 세 대의 카메라 그리고 한 대의 핸드폰으로 생방송을 하고 있어요. 진짜 1월 3일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이제 2달 넘어 석 달째로 접어들고 있는 건데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가 오마이TV, 아프리카TV, 유튜브, 유스트림, 그리고 오페라,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핸드폰으로 저희가 공유를 한번 거국적으로 하면서 시작을 할까요? 저는 이렇게 지금 오마이뉴스, 오마이TV에 들어와 있거든요. 네. 예, 이게 보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십니까? 매일 출석 체크를 해서 죄송합니다. 해외에서 듣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요. 저희가 그분들과 함께 하느라고 재밌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출근길에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움직이는 뉴스들이 많아서 저희도 정말 정신이 없는데요. 그래도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희 팟짱을 응원해 주시는 서포터즈들이 계세요. 정말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민주사장님들. 네, 저희 같은 오마이뉴스 또 팟짱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는 민주사장님들 계시는데요. 의원님 앞에 지금 있는 마카산삼 영한네이처의 이 사장님께서 계속 후원을 해주고 계시고요. 또 영원한 우리들의 서포터즈 1호 풍무양꼬치, 그리고 새로 또 오신 분이 계세요. 순고비네, 뭔지 궁금하시죠? 네. 예, 부산에서 시작한 순대 곱창집이에요. 그래요? 여기 의원님 모시고 한번 가야 돼요. 안영근 대표님께서 네. 경제 전문가가 와서 좀 순대곱창 같이 하시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안영근 대표님 기다리세요. 저희가 조만간 홍종학 의원님 모시고 부산으로 내려가서 순고비네, 네. 순고비네 프랜차이즈도 지금 하신다는데 순대곱창 먹으면서 한국 경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좋습니다. 아주. 네, 괜찮을 것 같죠. 포털에서 순고비네 치시면 한글로 검색하시면 다 같이 가실 수 있거든요. 저희가 부산에서 번개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팟짱 번개. 지금 총선 36일 앞이잖아요. 오늘이 네. 벌써 이제 근 한 달 정도 남은 셈인데 2월의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주 벌써 월요일이네요. 29일 홍종학 의원님의 불출마 소식이 들려왔어요. 동료 의원들께 나는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셨다.
얘기를 들었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리시게 됐는지 너무 궁금해요. 아니 의원님처럼 능력 있고 정말 경제학자 출신의 이렇게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뭐랄까 경제를 보는 맑은 눈뿐만 아니라 정치를 보는 맑은 눈. 왜 정치를 안 하시려고 결정을 하신 겁니까?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이제 잠깐 이번 총선에는 네. 나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오래전부터 고민을 했었고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데 사실 처음 국회의원이 됐을 때 그렇게 얘기해 주신 분이 많았어요. 한 번만 하고 그만둘 각오로 네. 열심히 좀 해라. 되게 재선 3선 하려고 이눈치 저눈치 보다가 망가지는 사람들 많은데 네. 그렇게 안 망가지고 나왔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그래서 저도 그거 참 좋은 제안인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뭐 제대로는 잘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하여튼 그때의 생각이 좀 났고요. 실제로는 지금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회의원 하는 게 밖에서 보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렇게 얘기하면 또 웃기는 얘기인데 뭐 국회의원 하기가 힘들다는 게 무슨 말이냐는데. 이렇게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네. 국회의원 역할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고 이거를 좀 즐기겠다 그 생각하면 한정없이 일을 안 해도 이런 양면이 있는 직업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저희 경제학에서 쓰는 전문 용어로 역선택이라는 게 있는데. 역선택. 예. 그래서 이제 좋은 제품은 사라지고 시장에서 나쁜 제품만 남는 거를 이제 역선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데가 이 국회의원들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민들이 더 열심히 이렇게 좋은 국회의원들 찾아서 지원을 해주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옆에서 쳐다보더라도 너무나 정말 뭐라 그럴까요? 감동적이라고 그럴까? 그리고 너무 힘들고 이제 사람을 거의 소진시키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잠깐 쉬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같이 열심히 일했던 우리 동료 의원들이 힘든 데 가서 이렇게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네. 혼자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죄송스러운 생각도 좀 있고요. 근데 뭐 더 좋으신 분들 많이 들어오셨고 그분들이 또 하실 거니까 뭐 또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함께 하신 분들이 이거는 배신이야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같이 좀 뛰어야 되는데. 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네. 그렇군요. 오늘은 미국에 계신 분들이 좀 강세예요. 미국 시애틀에서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미국 샌안토니오 텍사스에서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비즈니스 퓨어? 필리버스터 감동이었습니다. 필리버스터 정말 감동스러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런 의견들 주고 계십니다. 의원님 굴출마 선언하시고 나서 그 전에 필리버스터 때문에 상당히 큰 국민들께 감동도 주시고 또 홍종학의 스케치북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제가 봤더니 굉장히 많은 홈페이지를 찾아오는 분들도 많던데 하루 방문자가 60억입니까? 6만 명입니까? 이게 카운트가 6만 명인가요? 60억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포스팅 댓글이 1200개 하루에 그리고 하트가 1000개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으신 거예요. 실제로 필리버스터 하러 연단에 올라가시기 전에 좀 시간도 많지 않았는데 어떤 준비를 좀 하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의외로 저희 입장에서 보면 필리버스터라는 게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저는 의원총회에 참석을 못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대 기류가 굉장히 강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이제 올라가서 필리버스터 하신 분들도 네. 반대하고 그러셨다 그래요. 이거 해가지고 되겠느냐? 나는 열심히 하겠는데 그 몇 명이나 이거 할 거냐? 그리고 그 해가지고 이렇게 끌 수 있겠느냐? 그냥 뭐 하루 이틀 하다가 중간에 또 흐지부지하면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굉장한 부담감들을 갖고 네.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김광진 의원께서 이제 첫 테이프를 잘 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우리 당의 가장 그 젊은 의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부담이 더 컸고 그래서 네.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조심해 가면서 그렇게 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은수미 의원이 아주 그 진정성을 보이면서 그냥 열과 성을 다해 갖고 하는 바람에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주목하게 되었고 그 저는 사실 처음에 신청을 안 했었어요. 원래는 26일 그때 그 선거법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네. 그 전에 그 새누리당하고 타협을 하겠거니 하겠지.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 실제로 상당한 정도로 저희가 양보를 했고 뭐 그런 정도면 새누리당이 양보해서 뭐 저희는 뭐 반대하지만 네. 그 다수당이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뭐 그런 정도로 타협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신청도 안 했는데 뭐 새누리당에서 갑자기 일자일액도 건드릴 수 없다 이러고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책상을 치시며 막 이러니까 네. 그때 이제 이거 이상하다 저렇게 나오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아마 저기서 이제 수정안을 내기 받기는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이제 그때 가서 신청을 했죠. 그래서 뭐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앞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길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제가 미국 강세 얘기했더니 바로 터키 이스탄불에서 터키 이스탄불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바른 경제 정보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또 역시 미국 강세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에서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듣고 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아이고 아쉽네요. 꼭 필요한 분이신데 어찌할꼬 이렇게 의견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필리버스터 가운데 그 한 편의 긴 경제학 강의를 듣는 느낌이었다. 이런 평가가 되게 많았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는 팟짱에서 주로 하셨던 팟짱에서 했던 얘기를 종합하는 느낌이 좀 들기도 했는데 전체 7시간 21분. 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그야말로 막 경제학 명강이 그 역사의 길이 빛날 국회에서의 경제학 강의 아니었냐 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한 마지막 연설이 또 압축판이 또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네.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꼭 하고 싶었던 메시지 이런 게 있다면 이런 내용이었을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시민사회에서 왔고 제가 이제 경제학자 출신이지만 네. 시민사회 경험이 있고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이제 정치관을 갖게 된 것 같은데요. 그 제 생각이 이제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시중에서 얘기하는 우리 지식인들 얘기하고 저는 결이 약간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얘기들을 뭐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잘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야말로 원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우리 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주인이다. 그러면 주인이 주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주인이 나서지 않을 때 이제 머슴들이 이게 주인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린 게 한국의 특히 야당 이렇게 왜 이렇게 그냥 힘없이 매가리 없이 이렇게 지내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들 불만이 많으신데 저 같은 경우는 와우! 거래처 노총각 김대리 드디어 장가 간대요. 축하 화한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화한, 근조화한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 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화환은 69,000원부터, 꽃바구니는 40,000원부터 구매 가능. 축하해주세요. 꽃주문할 땐 1544-6430, 1544-6430기, 꽃주문닷컴. 그런 경우를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된 이유는 외국을 보니까 외국도 대개 다 그런 시기를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날 그런 얘기를 그게 이제 좀 복잡해서 네. 어려워서 제가 얘기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중원부원이 될까봐 얘기를 못 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역사와 민주주의 역사가 이게 두 개가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왕들이 지배하다가 네. 그것이 시민사회로 시민혁명을 통해서 넘어왔는데 그 다음에 왕의 역할을 대신하는 게 이게 금권 세력, 그러니까 네. 경제 권력이 그 왕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왕 지배 계층,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경제 권력, 네. 여기 이게 이제 뭐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왕당파, 이제 복고 세력, 뭐 이런 이제 그 거대한 흐름이 하나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자본주의 역사를 보게 되면. 네. 그래서 되게 그때 보면 그 야당이, 그러니까 대중을 대변하는 이 야당은 항상 지지부진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항상 분열하고 그리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이런 경험들이 되게 각국에 되게 비슷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독특한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원래 재벌을 연구하던 네. 사람이니까 각 나라마다 재벌들이 이렇게 굉장히 커질 때가 있는데 네, 네. 그때 바로 정치 형태가 지금 한국하고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상황이 지나가게 되면 네.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한 단계 발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서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하는데 바로 이제 제가 요즘 한국이 그 단계에 오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그 재벌이 커져서 양극화가 되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렵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깨닫게 되는 거죠. 저 보수 정부, 지금 말씀드린 그 새누리당은 우리를 위하는 정당이 아니라 재벌들만 위하는 정당이구나. 이것이 최근 몇 년간 8년간 아주 그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시민들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굉장히 못 살게 된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지금 깨어나기 시작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네. 이 거대한 그 용암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당의 그 10만 명이 갑자기 입당을 네. 하신 거, 네. 이런 거는 세계 역사상 정말 희귀한 일이거든요. 본인들도 지금 입당하시고 나서 내가 왜 입당했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분도 있을 네.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 요번에 필리버스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깜짝 놀랐는데 막 새벽 5시에 그 17,000명이 그때 실시간으로 막 네, 보고 있고. 뭐 보고 있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시민들이 막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죠. 지금 우리 지지자들이 그동안 그렇게 속타고 있었는데 네. 이제는 우리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이게 경제 권력과 이제 언론 권력이 합쳐져서 국민들의 그 눈과 귀를 지금 막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는 시민들이 뛰어나가서 거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시켜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 대통령 미국 같은 경우도 보더라도 네.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미국은 선거법상 각 집집마다를 이렇게 그 가가오 방문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렇게 온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원봉사를 해서 그 지금 정치 무관심층을 네. 한 명 한 명 이번에 제대로 투표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망가진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시민들 스스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 막 그 무르익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뭔가 한국 정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했다. 그리고 특히 국회의원들 뭐 저 사람도 저렇게 나오지만 뭐 법안 알고 얘기를 하겠어. 뭐 대충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정말 그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이라고 하더니 그야말로 정말 그 아주 그냥 살아온 개인적인 삶도 아주 고통 속에 있었던 분도 계시고 뭐 다 특장점들이 있으셨어요. 나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정치 불신이 아니라 참여로 변화하는 국면에 선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면서 당에서 이거를 스스로 셀프 중단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국민들이 또 한 번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네. 당에서 항상 그런 그 전술상에 네. 그 견해 차이가 나타나거든요.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이렇게. 네네. 네. 근데 이제 항상 이제 두 가지 안이 있는데 뭐 항상 뭐 그 우리 시청 앞으로 나가자. 그럼 나가면 안 된다. 뭐 항상 이런 거죠. 작용과 반작용이 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가지고 항상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그 숫자로 네. 정확하게 정말로 시민들이 원하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그 수단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지역구마다 좀 다르거든요. 또 그 의원들이 이제 지역구에 가서 그 지역 주민들 얘기를 들으시는데 네네. 그 지역마다 이렇게 약간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분은 우리 지역 가니까 지금 그 필리버스터를 계속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 그 이건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 네네. 이거 열심히 하자 이렇게 이런 분이 있고 어떤 지역을 갔더니 이게 갑자기 그 전에 잘 사귀어놓은 분들이 이게 반응이 좀 다르더라 벌써. 그러니까 이런 또 지역구가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그런 견해 차이가 있는데 이제 가장 큰 견해 차이라기보다는 네네. 저희가 다 공감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이번 선거를 경제로 치러야 되겠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네. 박근혜 정부 지금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보다는 지금 선거에 더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선거에 뭐 그냥 진박 그 의원 찾기 바쁘시고 예. 그 저쪽의 작전이 뭐냐? 저쪽의 작전은 가급적 경제에서 사람들이 이 생각 안 하고 지금 그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네. 잠깐 잊어먹고 선거를 치렀으면 좋겠다. 이게 저쪽의 명확한 전략인 것 같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대북 강경책 사용하고 그다음에 난데없이 지금 이 테러 방지법을 네. 그리고 부드럽게 이 넘어갈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일자 일획도 못 고치겠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것은 전략상의 그 저쪽에 이제 전술이다 이거죠. 그 경제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하게끔. 네. 자 그러면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기에 이제 두 가지 견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 네. 지지자들에게 그 얘기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필리버스터에서 더 그런 얘기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관심이 끊어지면 네. 그 힘으로 우리 지지자들이 나가서 네. 우리 그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그렇죠. 더 끌고 올 것이다. 네. 또 다른 쪽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돌았으니 우리 지지자들이 열심히 그 역할을 부탁을 하되 네. 이 중도층이 원하는 얘기들을 지금 빨리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저쪽의 전략이 그러니 우리는 경제 얘기를 빨리 해야 되는데 네. 이게 10일까지 이거 끌고 갔다가는 그러면 3월 10일이면 선거가 지금 뭐 한 달도 채 안 남는 네. 한 달밖에 안 남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네. 이슈를 전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이제 두 가지 상황 판단이 다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제 네. 얘기는 이런 겁니다. 언론이 장악당했기 때문에 어떤 전략도 우리는 성공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런 면이 있죠. 양쪽이 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그 어떤 전술을 택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힘을 좀 키워야 되겠다. 파이를 늘리는. 파일을 늘리는 것도 그렇고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의 조직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언론을 더 확보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디지털 소통 이런 거 이제 중요성을 당해서 많이 강조하다 네. 보니까 디지털 소통 본부장도 맡게 됐는데 네. 저는 그런 거보다 그런 것을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항상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항상 부족하죠 우리 당이. 그래서 저는 우리 지지자들께서도 그런 그러니까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훈수 두고 네. 그다음에 그런 커다란 그런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시는 걸 좋아하고 왜 그거 더 해야 되는데 왜 그거 안 했느냐 이런 얘기하시고 이러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하나라도 우리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얘기를 더 설득시키고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 경제가 망하고 당신의 삶이 영향을 받고 당신 자식이 직장에서 잘리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도 예를 들면 앞으로 삶이 더 어렵게 된다. 네. 이제 저기는 재벌들만 위하는 당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전술상의 문제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 필요하긴 한데 그쪽이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중에 얘기되는 것이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저는 한쪽에서 우리 힘을 키우는데 좀 많은 분들이 그 열정을 가지고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일관되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번 선거에는 네. 다 길거리를 우리 나가자. 길거리로요? 네. 그러니까 나가서 아파트 앞에 나오시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잡고 아니면 플래카드라도 하나 들고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다 어려워지니 그런 적극적인 선거운동 캠프에 가서 다들 자원봉사하고 아니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원하시는 분은 새누리당에 가서 자원봉사하시고 더불어민주당 원하시는 분은 거기 가서 자원봉사하시고 그래서 이번 선거는 그렇게 시민들이 다 길거리로 나와서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는 네.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한국의 정치를 한 단계 위로 올리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바라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 야권의 많은 지지자들이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투트랙 전략은 불가능했었던 것인가. 예컨대 국회 안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니까 국회 밖에서 시민들이 시민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양날개로 가는 것처럼 국회 안에서 사실 저는 국회 방송 시청률이 20배가 넘었다지 않습니까? 아마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국회 방송을 누가 봅니까? 그러니까 거의 국회 방송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어디 있는지도 찾지를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대한민국 집단 지성의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걸 다 찾아내가지고 알려주지 않습니까? SNS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국회의원들이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뭐 경제하고도 연관짓고 어떤 분은 문학하고도 연관짓고 어떤 분은 개인사 뭐 온갖 문제들하고 연관지어서 했던 그 현장을 그대로 지키고 거기서 문제점을 더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당 내부에서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들을 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많은 그 야권의 지지자들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또 하나 당혹스러운 점은 이번 선거는 경제민주화로 치른다라고 김종인 대표가 발표를 했는데 곧장 나온 얘기는 야권 통합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야권 통합 이슈가 쭉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경제민주화 담론, 경제민주화 정책 이것은 지금 실종된 상황인 것이죠. 디지털 소통본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금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 방송이 그렇게 엄청나게 네. 그렇게 각광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사의 그 중요한 그 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속성상 그동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가공된 것만 보다가 네. 국회의원들의 이제 생활을 보게 된 거죠. 네, 그렇죠. 생활. 그것이 이제 직접적으로 대면을 1대1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또 시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그렇게 엄청난 거였는데
지상파 방송에서 완전히 무시해버렸단 말이죠. 맞아요. 거의 다루지 않았죠. 지상파 방송은 저것은 개혁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죠. 지상파 방송이 저 정도까지 되리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는데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놀랐고요. 최소한 그 정도 된다면 그렇게 국민의 관심을 얻는다면 최소한 뉴스 시간이라도 제대로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도 그것에 대해서 거의 보도하지 않았어요. 평가하는 얘기도 거의 없었죠. 네. 그때 그런 국민들의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그 뉴스거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진보신문이라고 하는 데에서도 뭐 상당히 많이 다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그 필리버스터를 보고 열광하시는 그런 분들의 얘기를 전파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거대한 힘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정치를 또 그대로 저는 생얼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국민들이 열광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도 보도하지 않는 신문과 방송들. 이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자꾸 객체로 생각하지 마시고 네. 정치인들에게 뭐 해라 뭐 너는 이런 거 잘못했다 이렇게 주문하지 마시고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본인이 직접 이렇게 그 정치 전선에 나와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지 지금 이렇게 내가 필리버스터를 더 오래 해야 된다 그러고 야당 의원들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열광적인데 언론 방송은 뭐 거의 보도도 안 해? 생중계를 단 1분도 안 해?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오늘 현실이고 우리의 목소리는 정치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반영을 할 수 있을까를 나서서 개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제 얘기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런 그러니까 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지금 그런 환경 내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운영이.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그거 가지고 꼬집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사실은 이제 야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 특히 네. 이제 언론의 입장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보도를 하려고 언론의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이슈가 돼요. 왜냐하면 그쪽의 입장에서는 이제 양쪽을 이제 이간질시키는 게 굉장히 유리한데 네. 지금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이간질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이간질시키다 보니까 이슈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당은 자꾸 존재감이 없어져 버리고 네. 야당의 존재감이 커져 버리는 네. 여기서 지금 줄다리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야권 통합이라고 하는 이슈가 현재로서는 지금 좋은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급했는지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가 굉장히 지금 좋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 상당히 그래도 그렇게 이제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국민들에게 경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구나. 저쪽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피해 다니다가는 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나름대로는 지금 제 궤도는 찾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순대곱창 버섯 전골 전문점 순고민의 대표 안영근입니다. 순고민이란 브랜드는 고급 수제 순대와 한우 곱창을 융합하여 첫머리살을 따서 지어낸 브랜드입니다. 참 정감 있으시죠? 현재 순고민에는 전국 53개점이 오픈하여 투자 대비 점주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브랜드라 자부합니다. 전국에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지만 순고민의 프랜차이즈는 가맹 점주님과 상생한다는 기업 이념으로 판매가 대비 높은 마진을 보장하여 드리므로 어느 프랜차이즈 업체보다
높은 마진율을 보장하여 드린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순고빈의 메뉴의 컨셉은 우리나라의 전통 먹거리 전골 메뉴로서 술안주로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 많은 고객님들이 순대 맛이 일품이며 술안주로서 딱이다며 입에 칭찬이 마르질 않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여 가맹점주님과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고빈의 프랜차이즈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네이버에 순고빈회를 검색해 보시고 창업 문의는 051-555-6611 051-555-6611 홈페이지는 www.한글로-순고빈회.com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정말 맛있습니다. 순수하고 맑은 눈으로 경제를 보자. 홍종학의 퓨어 경제. 다시 좀 압축해서 컴팩트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어찌됐든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경제 민주화라는 담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경제 현안 이슈들을 좀 차분하게 하나하나 풀어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은 언론 지형 속에서 또 지상파, 이걸 관영 방송화돼 있다. 중국도 아닌데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언론 문제, 심각한 이 언론 문제 지형 속에서도 이 경제 민주화 이슈도 실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쓸데없는 야권 통합 문제, 쓸데없다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한 표현 같은데, 어쨌든 경제 민주화보다는 큰 틀에서 보자면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야권 통합 이슈를 계속 키워서 오히려 야권 분열을 만드는 그런 언론의 의도, 검은 세력의 의도, 이런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좀 정치 안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박근혜 대통령 경제 얘기하면서 다 경제 좋아지고 하지만 여전히 국회가 사이버 테러 방지법 통과 안 시켜주고 있고, 노동사법 문제, 또 경제활성화 법안 안 하고 있다. 요것도 얼마 남지 않은 국회 회의 기간에 이거 통과시켜 달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밀어붙이는 이 법안들. 네. 지금 이제 텔레그램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최근에 텔레그램은 이제 굉장히 좀 독특해서, 네. 텔레그램에 가입한 사람들이 나하고 내가 주소록을 갖고 주소록에 등록돼 있는 사람 중에 텔레그램에 가입하면 그게 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은, 저도 텔레그램에 처음 가입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모르던 친구들이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니, 반가. 거기 반갑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텔레그램에. 네, 망명 축하. 네, 그런 거 쓰고 와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더니,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내가 들어온지? 너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많지? 막 이렇게 했더니, 너 잘 모르는구나. 텔레그램은 이렇게 들어오면 나 뜬단다. 이렇게 그렇죠. 알려줬는데, 제가 요즘 보니까, 거기 텔레그램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쭉 뜨는 거예요. 네. 근데 도저히 테러 위험 인물하고는 거리가 먼신 분들이 지금 막 뜨고. 저는 요새 이렇게 제가 과거에 소셜 테이너라는 책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연예인 매니저들을 많이 만나는데, 요새 그렇게 텔레그램으로 연예인 매니저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러지? 연예인 매니저들은 특히 이제 속설 중에 하나가, 네. 이른바 정보기관에서, 네. 이거는 하여튼 속설입니다. 이거 확인된 건 아니기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정보기관에서 연예인 뒷조사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불리한 얘기가 있을 때 그런 연예인 얘기를 툭툭 터뜨린다. 그래서 이제 네티즌들이 많이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적으로 불리한 일이 있을 때 갑자기 그러면 이제 요즘 네티즌들은 또 사전에 얘기하죠. 아유, 누구 또 사건 하나 터지겠네. 조만간. 예, 연예인 누구 하나 또 희생양 되겠네.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연예인들이 사실 좀 굉장히 불안한 계층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싶은데요. 요즘 신문에 나온 얘기는 더 웃기는 거는, 네. 새누리당
방송의 관계자들이 지금 텔레그램에 자꾸 가입한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요. 두 가지가 특이한 현상이에요. 새누리당, 그다음에 연예인 매니저. 저의 텔레그램의 경우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요. 이렇게 되니까 한국 경제가 살아나기는 더더군다나 어려운 거죠. 이렇게 제가 그 필리버스터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아까운 기업 하나, 멀쩡한 기업 하나 지금 망가뜨리고 한국의 보안 산업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네.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이게 굉장한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이제 아마 이번에 애플도 그랬지만 네. 이 메신저 업체들은 점점 더 보안이 강화된 그런 메신저를 내놓게 될 것이고 그런데 한국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 한국의 업체들이 나오는 메신저들은 점차적으로 사용이 줄어들 것이고 이게 어느 순간에 네. 그냥 무너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 예전에 그 SK에서 하던 그 뭐죠 왜 그 지금 저 핫메일로 하던 그 네네. 메신저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 그 사람들이 그게 메신저죠. 예, 예. 그 굉장히 많이 가입하고 이랬는데 한 순간에 그냥 무너져 그렇습니다.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로 오고 다음으로 오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처럼 이런 메신저들도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네트워크인데 네트워크라는 것은 내 친구가 여기 있어야지 내가 여기 있는 건데 네.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미 때는 늦은 거죠. 그렇군요. 이게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메신저 업체들은 돈이 안 되지만 그냥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가입하게끔 네네.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돈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입하고 그래서 편안하게 되면 네. 그러면 이제 사용이 편안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메신저에 익숙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슬슬 수익 모델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다음 카카오가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카카오가 그렇죠. 무슨 카카오 택시를 하고 무슨 카카오 무슨 대리운전 이런 거 대리운전도 집어넣고 카카오 페이도 하고 네. 이렇게 집어넣어서 거기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카카오 입장에서는 자기의 수익 기반들이 네. 무너져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면 박근혜 정부에서 카톡이 무너질 수 있다, 망할 수 있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죠. 순식간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무너지게 되고 네. 외국에서는 보안이 점점 더 강화된 그런 메신저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다 글로 이제 그 이동하게 되는 네. 그런 문제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면 메신저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그 휴대폰도 전부 아이폰으로 지금 대거 바꾸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이러면 해외에서는 어떻겠느냐. 더 하겠죠. 이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국산 휴대폰을 해외에서 누가 사용하겠냐. 이게 국정원과 청와대의 단견이 네. 한국 경제에 지금 치명타를 날리고 결국 테러 방지법이 핸드폰 그리고 메신저 사업까지 경제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지식정보화 사회의 발전을 네. 그 가로막는 그야말로 그 세계의 그런 경향에 역류하는 그런 그 상황을 지금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애플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면 나쁜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를 위해서 문을 열어둔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나쁜 사람들이 더 활개를 치는데 네. 그것이 바람직한 그러니까요. 거냐 예.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비해서 지금 정부가 나서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 사이버 망명을 하게 하는 것은 이 그야말로 국정원의 그 부처 이기주의가 네. 한국 경제 전체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다. 여기에 사이버 테러 방지법까지 만약에 하게 되면 네. 저는 상당히 위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그런다고 해서 카카오가 무너지겠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 라인 사업을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활성화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카카오를 따라잡지 못했단 말이죠. 네. 그건 사람들이 거기에 이미 굉장히 그 사용의
친숙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거는 텔레그램을 누가 쓰겠어요? 이런 일이 아니면. 네.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용법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네. 카카오 사용법 익혀놔서 이제 편하게 쓰는데 그걸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그 텔레그램이 아마 박근혜 정부한테 그 상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요. 텔레그램 활성화에 정말 기여하신 바가 큰 정치인으로 표창장 수천억 원의 광고비를 주고 거잖아요. 있는 이 표창장이라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로 그런 면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텔레그램도 쓰고 기자들이 그리고 또 카카오톡, 카톡도 쓰는데 이렇게 보면 카톡은 약간 어떤 경향이 있냐면요. 쓸데없는 정보들 그러니까 광고성 메일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뭐 집단으로 막 뭐 때로 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특히 이제 선거 때니까 더 그런 측면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스팸 처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카카오톡은 그렇지만 텔레그램은 상당히 보안을 요구하는 정보 보고의 내용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확산이 된다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정보가 취약한 나라, 보안이 취약한 나라. 따라서 그 나라 거는 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퍼질 수 있다고 결국 말씀하신 대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산업에도 막대한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다. 결국 경제 활성화 한다고 얘기했지만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가능할 것 같네요. 앞서 이제 그 테러 방지법 저희가 사이버 테러 방지법 얘기를 했는데요. 그 밖에도 박근혜 대통령 요구하는 법안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3월 11일이 이제 19대 국회 종료일이잖아요. 그 안에 이게 될까요? 그전에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그래도 지금 선거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의원회관이 성경 비었어요. 네, 뭐 자기 코가 지금 숙자로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기는 어려울 거고요.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여당이 압승을 하게 되면 네. 그때는 야당이 막기가 어렵지 않은가. 각종 악법들이 아마 통과되기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감당하기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악법들 때문에 정말 그 정치부 기자들도 몹시 바쁘고 정치인들도 굉장히 정신없이 지내온 4년이었는데 이거보다 센 악법들이 더 온다는 말이죠. 여당이 압승을 하면. 일단 노동법 같은 경우는 뭐 최악의 악법이고요. 노동법. 이제 필리버스터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한국의 노동시장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그야말로 그 정글 자본주의 시대의 노동시장으로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그건 뭐 이 피어 경제에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거를 지금 완전히 재벌들의 요구를 그냥 들어주는 그런 노동법인데 저는 이것이 재벌들을 결국 무너뜨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정글 자본주의로 가서 결국 무너지는 건 재벌이거든요. 네. 지금 재벌들이 그런 네. 단기간의 이익에 지금 뭐 연연하면서 비용을 좀 낮추려고 그러지만 그렇게 비용을 낮추는 것이 결국에 가서는 한국 경제 자체를 무너뜨린다고 제가 수없이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천공항의 경비를 아낀다고 거기 그 비정규직을 보안 요원을 그렇게 이제 고용을 하게 되면 그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 충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오늘 잘릴지 내일 잘릴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 불안감에서 네.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물쓸 틈 없는 경비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한국 경제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단 말이죠. 네.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경비를 절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정말로 정부가 얘기하는 대로 그런 것들이 예상치 않은 사고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런 예상치 않은 사고가 엄청난 커다란 손실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월호에서 이미 우리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정부는 그런 경험으로부터 조금 더 교훈을 얻지 못하는 그런 정부인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 거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양꼬치. 풍무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당 압승이 도처에서 이제 그 예고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선거를 분석하는 여론조사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수도권의 경우에는 대부분 5%에서 10% 안에서 박빙 지역, 초박빙 지역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큰 틀에서 보자면 국민들이 감동할 만한 경제 민주화 이슈가 없다. 손에 잡히는 경제 예전에 진행하셨죠, 홍종학 의원님. 근데 손에 잡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무상급식, 뭐 이런 거, 무상보육,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이번에는 이것 때문에 좀 야권을 지지해야겠다, 이것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좀 지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 국민들의 가슴을 사로잡는 어떤 정책, 이런 게 지금 없는 거 아니냐. 선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예컨대 과거에 비해서는 너무 정책 이슈도 동떨어져 있다, 이런 비판들도 있거든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 이게 2012년에서 우리나라가 정체돼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12년 그대로다. 네, 2012년에서 우리가 얘기를 경제 민주화를 하고 그다음에 복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양당이 공이 내세운 건데요. 양당이 공이 그렇게 내세웠다고 하는 것은 네네. 그때의 시대 정신이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그걸 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실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은 뭐 그런 얘기도 제가 합니다. 우리가 공약을 따로 낼 필요가 없다.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10대 공약을 우리가 다시 내도 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노회찬 의원이 그렇게 제안을 한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요번 그 공약은, 요번 선거는 사실상 박근혜 그 대통령 당시의 후보 때의 공약, 그것을 실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네. 판단하는 선거가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선거, 그다음에 그렇게 그 국민들을 상대로 그 거짓말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 가리면서 일방적으로 그 재벌들의 편만 들었던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선거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정부에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부의 돈이 엄청나게 많다. 네, 뭐 지금 당장 저보고 하라고 한다면 네. 저는 뭐 엄청난 돈을 찾아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제일 안타까운 데가 대구 경북인데요. 네. 지금 대구가 1인당 GRDP라고 저희가 1인당 생산량이 전국에서 꼴찌거든요. 네. 그래요? 네, 그게 이제 국정감사 때 한국은행 통계에 보면 항상 그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몇 년째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대구가 꼴찌고 대개 부산이 이제 꼴찌에서 3위, 뭐 4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에다가 그렇게 SOC 투자 많이 하고 정부의 예산을 그렇게 쏟아붓지만 그것이 그쪽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 그야말로 저희가 건설족이라고 얘기하는 토건하는 그야말로 토착 업자들에게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들은 다 무너지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국정감사 때 보인 것은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데가 네. 박근혜 대통령 지었고 그다음에 최경환 부총리 지었고 네. 이렇게 이제 거기 그 개발 붐 일으켜 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그게 된 거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아파트가 밥 먹여주는 거 아니거든요. 아파트에서는 빵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아파트 그렇게 짓고 나면 질 때만 사람들이 그 일을 할 뿐이지 그거 가지고서 거기서 무슨 생산적인 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아파트를 이고 사는 게 되는 형국이 되는 거고요. 그게 이번에 필리버스터에서 제가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제가 어려울 때 네. 정부가 돈을 쓰는데 그 돈이 그 생산적으로 추가적인 생산이 가능한데 돈을 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지금 빚어더 가지고 가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빚어더 가지고 전부 그런 부동산에만. 콘크리트에다가 아파트에다가 지금 쏟아부었으니 이것이 이제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한테 문제가 될 거고 이런 나라가 이제 일본이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 뭐 사실상 거품 붕괴 이후에 지금 상당히 위험한 경제가 일본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희망이 없는 경제로 이미 추락을 해버렸고요. 네. 그 상황에서 거기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런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극우 세력, 극우 정책을 자꾸 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슈로 드러나지 않도록 네. 자꾸 이렇게 도발적인 거, 그다음에 아베가. 이렇게 아베가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똘똘 뭉쳐야 된다. 그리고 옛날에 그때 그 태평양 전쟁 하던 때에 그때 일본의 그 기계를 생각하자. 그러니까 뭐 자꾸 진주만 폭격한 거 이런 것만 그 회상하고 네. 우리 그때로 다시 갈 수 있다. 뭐 너 지금 무슨 뭐 경제가 어려워 그런 얘기해.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야 지금. 그렇게 나약한 얘기하지 말어. 지금 일본하고 한국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정치 상황이. 그렇지 지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저처럼 역사 공부를 한 사람, 그 역사도 공부도 많이 안 했고요. 저는 이제 경제 쪽으로만 좀 공부를 했는데 네.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이 정부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서 그렇구나. 그럼 그거를 가서 어떻게 이 국민들을 살게 좋게 할까? 네. 이거를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경제 권력과 언론 권력이 결탁을 하니까 이것에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는 안 살아나게 되고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벗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경제 권력 입장에서는 야 자꾸 딴 얘기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그 무슨 엉뚱한 그런 얘기하지 말고 저기 지금 무슨 그 귀족 노동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거라고 돌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로 쫙 하고 난데없이 무슨 면세점 저 엉뚱한 국회의원 하나 때문에 면세점 다 망해 그 얘기로 해. 그러면 이제 그 거짓말 얘기들 이제 쭉 풀어나가고 지금 이렇게 그 국민들의 시선을 어디로 돌릴까? 이게 이제 되게 극우 아니면 이런 엉뚱한 사회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것들이죠. 그런 걸 쫓아가는 게 너무나 지금 속상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렇게 뭔가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먹잇감 하나 던져주면 그 공만 보고 막 따라가는 국민들은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안 그런 국민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제대로 된 판단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야당이 이번에 선명한 좀 정책들, 경제민주화 정책들을 좀 내걸고 박근혜 정부 심판하자라고 하면 많은 국민들이 모일 수도 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동네마다 집집마다 뭐 작은 그 손팻말을 붙이든 아니면 뭐 우리는 미친 소를 먹지 않습니다라고 아파트에 쫙 걸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막 그런 것만 취재했던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운동했던 그 장면도 좀 떠오르는데요. 그런 좀 숨죽여 있는 그런 열기들 이런 것들이 좀 다시 되살아나는 국면이 선거 때인데 이번 선거는 또 굉장히 조용해요. 그리고 그 물꼬가 터진 국면이 바로 필리버스터였는데 그것이 오히려 쫙 뚫릴 수 있었던 게 오히려 이렇게
그냥 수도꼭지 잠그듯이 꽉 잠궈버리니까 이 열망이 도로 또 주춤하거나 사그라드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있다. 이런 걱정을 야권 지지자들이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것을 자꾸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뭐 저의 입장에서는 그런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부터 가만히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이제 위험한 거죠. 사람들이 선거에 신경 안 쓰도록 딴 데로 지금 돌려야 되니까 그럼 딴 데로 돌릴 것은 이제 뭐냐면 북한하고 좀 더 자극적으로 해서 남북 관계를 경색시키거나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정부 당국이 그 유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상한 사회 문제로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아서 이런 선거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이 선거에 대해서도 또 보도를 잘 안 해요. 지금 이 선거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전 같으면 이 선거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그렇죠. 요구를 이렇게 해줘야 해요. 네. 최소한 그 정상적인 언론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정 아젠다가 어떤 게 있고 이번 선거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가름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게 언론의 역할이죠. 네, 이런 언론이 자기 시각을 가지고 이런 걸 하는 것을 이 중요한 시기에 그것을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 보도를 해줘야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걸 생각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제가 얼핏 보게 되면 그런 보도들은 거의 하지 않고 매일 똑같은 얘기, 누가 몇 % 올라가고 누가 몇 % 낮아가고 이 의미 없는 누가 얘기들로 누구랑 싸우고 있고 네, 뭐 이런 의미 없는 얘기들로 계속 이제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그 선거 열기를 가라앉히려고 하면 그러니까 예전에 김무성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나오게 하는 게 우리한테 좋다 뭐 이런 얘기하고 크게 머리를 빚었던 2012년 대선 때 그랬죠. 그런 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 이제 제가 필리버스터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플라톤이 얘기했던 그러니까 선거에 관심을 그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면 가장 최악의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된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평상시에 이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경제 권력과 경제 언론, 그다음에 지금 정권 이렇게 결탁한 그네들이 네. 지금 유일하게 힘을 쓰지 못하는 때가 선거 때란 말이죠. 그리고 유일하게 지금 국민들이 다시 그 권력을 찾아서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때가 이때인데 그렇죠. 그때 그 판단을 하지 못하게끔 정보를 다 차단하는 것. 그것이 저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이 네. 바로 그런 거죠. 왜 더불어민주당이 그걸 꿰뚫지 못하느냐.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우리 당이 그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제가 4년간 당에 들어가서 제가 꾸준히 한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 힘이 없다. 우리 힘을 키우자. 벽돌 한 장을 제 모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에 벽돌 한 장 쌓고 내가 나오겠다. 어떤 뭐 다른 문제에 이렇게 몰려다닐 게 아니라 벽돌 한 장을 쌓고 내가 나오면 다음 세대가 그것이 언제가 될든 간에 그 위에 또 벽돌 한 장이 놓게 되고 그러면 성이 언젠가는 완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수비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그냥 노천에서 그냥 병사 몇 명이 창 들고 있다가 어디서 그냥 뭐 날라오면 그냥 수비도 못하고 그냥 한꺼번에 날라가 버리고 그 대통령에서 저기 소리 지르면 그냥 언론이 쫙 몰려 들어오면 힘없이 우리는 그냥 목소리도 못하고 내지도 못하고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국이 지금 그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그 발전,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발전에 지금 그 단계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 단계를 지금 깨고 넘어가기에는 국민적 힘이 모아져야 된다. 더불어민주당만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비상한 그 스스로들 그냥 더불어민주당 잘해. 그 니네가 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말 게 아니라 네.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입당 수기를 지난번에 이제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받았잖아요. 네. 감동적인 얘기들 가지고
그 우리 랩하시는 분들이 네. 도와줘서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조만간에 이제 공개가 되는데요. 의원님이 랩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의원님 한번 해주시죠. 팟짱에서. 제가 하는 건 네? 아닌데. 아. 근데 그 랩송에 이제 제가 그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천천히 이런 이제 그 후렴구가 쭉 나와요. 네. 그래서 거기 그 우리 입당숙이 얘기가 이제 이런 거거든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좋은데 우리 얘기한 대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우리 당에 입당을 했고 그걸 이제 노래에 담았어요. 이렇게 쭉. 네. 그래서 한 두 분의 이제 그 입당 소개를 담아서 노래 가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곡을 붙였는데 거기 얘기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천천히 하나라도 해보자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때가 아닌가.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 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정말 지난 4년간 국회의원으로서 또 경제학자로서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응축된 고민이 오늘 이렇게 좀 이렇게 쫙 나오는 느낌이 제가 좀 듭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정치를 바꿔야 되는가? 지금 뭐 여러 당이 있고 야당들은 이제 분열돼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걸로는 안 된다. 좀 힘을 합쳐야.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힘은 국민적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이제 제가 그 팟캐스트의 기본인 깔때기를 제가 좀 안 했었는데요.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국회 방송은 의무잖아요. 방송하는 게 그 국회에서 있는 모든 그 본회의 또 상임위 이걸 중계해야 될 의무가 있는 방송이니까 거기는 뺄 수가 없어요. 카메라를 당연히 해야 되는 역할인 거고 그런 의무가 없는데도 필리버스터 현장을 오롯이 192시간을 다 지킨 언론은 대한민국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오마이뉴스, 오마이TV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그 현장을 지켰습니다. 맞습니다. 예.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잘했죠. 네네. 이거 박수 받아야 되죠.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그 국회의장인 그 세 분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네. 몸이 다 그냥 녹초가 되셔가지고 네. 그 쓰러져 계시고 막 이런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여기 계신 분들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기자들이 정말 잠을 못 자고요. 12시간 2교대로 저희가 숫자도 적잖아요. 앞서 말씀하신 지상파, 공중파 언론사들 기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그 수를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지상파 큰 뭐 조중동 기자만 해도 몇백 명이거든요. 근데 저희 진짜 딱 8명의 기자들이 하루에 12시간 이상 노동을 하면서 그 일을 해낸 겁니다. 진짜 언론 노동자로서 충실하게 언론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했던 오마이TV 기자들이 있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 오늘 페이스북 중계가 원활하지 못한데 이 핸드폰이 사실은 강신우 기자 개인 핸드폰이에요. 오마이뉴스 핸드폰이 아니라 이거 강신우 기자 개인 핸드폰인데 용량이 너무 작아가지고 자꾸 이게 다운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희가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그 정치인들도 마음이 급해지고 유권자들도 마음이 급해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가 어제 총선을 앞두고 팟짱도 오전에는 여기서 이렇게 스튜디오물을 해요. 고정 코너도 하고 분석해야 되고 진단해야 되고 한국사회 의제, 특히 이번 총선 의제 그리고 유권자들이 꼭 알아야 되는 정책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설명해야 될 사회적 의무감을 가지고 오전에 이렇게 하고요. 오후엔 저희가 동네 한 바퀴
컨셉으로 동네를 돌아요. 그래서 좋네요. 네. 예, 민심도 듣고 그다음에 이제 후보자가 어떤 생각으로 국민과 만나는지도 저희가 이제 직접 소개하는 그런 코너를 총선 특별 생방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페라로 오페라 구경 오세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힘들이 자꾸 이제 동력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팟짱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대한 언론들 지상파 힘에 비하면 정말 미미하죠. 뭐 미미한 힘이지만 이 힘을 보태서 더불어민주당만 가지고 안 되면 저희 팟짱도 그리고 국민들도 힘을 모아서 정말 너무 부도하잖아요. 막 근데 이제 너무 그게- 밀어붙이잖아요. 그게 저는 그 기술의 힘으로 네. 저 거대 그 방송이나 언론을 상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실제로는 지금 저기도 나옵니다만 지금 개개인들도 네. 어렵지 않게 그 실제로 생방송을 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현재 네. 길거리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게 안 되더라고 하더라도 이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 많이 하는 대로 그냥 셀카 찍어서 네. 거기에다가 올리고 그걸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널리 전파하고 네.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생각했던 게 그게 지금 잘 안 됐는데 원래 그 뭐 지금이라도 저는 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면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지금 선거 방식이 옛날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후보가 그냥 옛날처럼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 안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는 후보는 그냥 가서 그냥 다정하게 사람들 만나서 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면 누군가가 그거를 그 동영상을 찍어서 네. 실시간으로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생중계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 방송은 절대 안 합니다. 방송은 뭐 그냥 중요한 그런 거 얘기할 때 안 하는데 네. 이제 후보가 자기 지역에서 멋있는 얘기 할 때 아, 저 사람이 정말 저렇게 진정성 있는 얘기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걸로 찍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마이뉴스가 그걸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제 저희가 망원시장에 갔었어요. 정청래 의원하고 무려 2시간 했는데, 정말 동네를, 시장을 막 샅샅이 막 훑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분은 봤더니 뭐 저 집 아들이 뭐가 됐고, 뭐 골프 선수가 됐고, 뭐 기름집 사장님이 뭐가 되셨고, 이분이 뭐 진보, 막 그 종편 반대 운동 하시는 분이고, 뭐 이 시장에서 가장 진보개혁적인 분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국회의원 제대로 하려면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그렇게 저희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한번 해보죠. 뭐 네. 어려운 세상일수록 서로 손을 맞잡으면 큰 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이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오마이뉴스는 사실 원래 이게 네. 참 그 대단한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이제 뭐 아주 그 인류사의 중요한 그 실험이잖아요. 네. 오마이뉴스가 그야말로 세계 최초로 네. 이런 걸 하는 건데 이제는 이런 이른 미디어 시대를 또 맞아서 그 원래 취지를 네. 더 잘 살릴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기술이 있다는 네,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요번 선거 때 그런 걸 한번 최대한 발휘해 볼 수 있지 네. 않을까. 저희도 사실 그런 거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앱을 2개나 만들고 그다음에 지금 요번 주에 그런 후보 사이트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럼 후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진 찍어서 저희가 동영상까지 하려고 했더니 그건 서버 때문에 도저히 그건 안 네. 된다고 그래서 이 후보들하고 사진 찍어서 후보 지지글 거기다 네. 올려주시면 예. 그게 하나의 이제 좋은 선거 운동이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런 걸 지금 저희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새로운 선거를 위해서 준비를 네.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신다고 하면 그렇죠. 예. 지금 그 저희가 막 얘기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막 지금 별풍선 막 쏴주고 계시고요. 회사 돈으로 아이폰 하나 삽시다. 이것도 있고요. 대한 언론이 종편 하나 인수합시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오마이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오마이가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홍 의원님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팟짱 오마이 TV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아, 나 이거 학교 가야 되는데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아유, 큰일 났네요. 신뢰감 있는 목소리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일본 동경입니다. 총선 불출마하셔도 당에 남아서 공약을 좀 잘 챙겨주세요. 이런,
당부 주셨고요. 계속 불안정해서 끊어졌어요. 이렇게 걱정하신 분도 계십니다. 희망을 말하다 분도 별풍선 선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경제 상황 좋다고 했는데요. 진짜 웃겼어요. 그렇게. 여기 동유럽인데요. 홍종학 의원님 너무 멋져요.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디지털 소통 착하고 아름다운 전술입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시고요. 필리버스터 보고 홍종학 의원님 영상들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들 주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집단지성의 힘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우리가 큰 권력은 아니지만 정말 내 손 안의 권력, 내 손 안의 TV로 너무 재밌게 오늘 인터뷰했고요. 페리스코프를 통해서도 생중계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십니다. 훌륭한 언론 오마이뉴스 방송 듣느라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 주셨습니다. 정말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그 예고해드린 대로 저희가 다음 주에는 순고비네 부산에서 제가 순대곱창을 의원님께 쏠게요. 부산에서 서울에는 없어요? 서울에는 없어요. 프랜차이즈 가맹점 문의를 받습니다. 051-555-6611인데요. 혹시라도 서울에서 프랜차이즈 하실 분 있으면 서울에서 하고요. 요거 생기기 전까지는 저희가 부산에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팟짱 서포터즈들 늘 감사드리고요. 우리 진짜 침대도 한번 가야 되는데, 군불 침대. 누워서 한번 하셔야 되는데, 괜찮으실까요? 거기 사장님이, 아버님이 그 반대하시는데, 막내 아드님이 팟짱 광팬이세요. 그래가지고, 광고를 관철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군불 침대도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힘으로 바른 목소리, 제대로 된 목소리 낼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에 저희는 박종호 기자랑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